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코디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전하는 정우성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고작 단어 한 개의 역할을, 머리 안쪽에서의 역할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단어 두 개의 연결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생각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논리학에서 말하는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오늘 지적인 충격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장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논리학에서 그것을 일컬어 주어와 수어라고 부릅니다. 주어도 개념이고 수어도 개념입니다. 주어도 단어고 수어도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녀는 예쁘다. 무궁화 꽃이 피었다. 사과는 맛있어 보인다. 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들 문장에서 주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녀, 무궁화꽃, 사과. 수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법의 서술어와는 다릅니다. 문법에서는 목적어, 보어 같은 구분이 있잖아요. 논리학에서는 주어 아니면 수어입니다. 사람, 예쁘다, 피었다,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개념들이 주어와 수어로 서로 연결돼서 만들어둔 문장을 일컬어 논리학에서는 판단이라고 칭합니다. 자, 문장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네, 주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소크라테스, 그녀, 무궁화꽃, 사과를 각각 사람이다, 예쁘다, 피었다, 맛있어 보인다로 판단하는 것이죠. 논리학에서 말하는 판단이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올바름인지 판단할 때의 그런 고차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가 되는 소크라테스, 그녀, 무궁화꽃, 사과를 사람이다, 예쁘다, 피었다, 맛있어 보인다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차원의 판단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판단 문장을 일컬어 논리학에서는 명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리 논리학에서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것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녀는 예쁘다, 사과는 맛있어 보인다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일반 논리학에서는 당연히 명제입니다. 결국 논리학에서 문장, 판단, 명제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동의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논리학에서 그리고 철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생각과 판단과 명제를 동의어로 간주합니다.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문장이었잖아요. 문장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문장으로 연결될 때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논리학을 기초로 하는 서양 사상에서는 판단을 해야 생각인 것입니다.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되어야만 생각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어 하나만으로는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단어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의미의 윤곽, 의미의 실루엣에 불과하거든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널브러져 있을 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이때의 생각은 어떤 심오한 의미를 갖는 고차원의 생각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저 생각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수준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면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일컬어 철학자들은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란 막연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타깃인 대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거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대상을 떠올려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이루어진다라고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거죠. 하여튼 그 대상에 대한 판단, 그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란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아까 예제에서는 소크라테스, 그녀, 무궁화꽃, 사과, 그것이 생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의 머릿속에는 판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 판단하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 감각들, 인상들, 이미지들, 기억들은 뭐지? 그런 것들이 판단이 아니어서 생각이 아니라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있음에도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거기에서 이런저런 판단이, 이런저런 생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그것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표상입니다. 표상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좌우간 생각이든 말든 머릿속의 이미지, 기억, 개념, 파편 같은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일컬어 표상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예를 들자면요. 컴퓨터 안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표상입니다. 그 데이터를 처리하면 정보가 되잖아요. 그 정보가 생각이 되겠죠. 그렇다면 생각은 결국 표상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생각과 표상은 다음과 같은 부분 집합 관계에 있습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생각이란 이처럼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만들어진 판단 문장을 뜻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판단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판단한 것만을 생각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항상 판단이 생겨나지는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릿속에는 아직 판단의 옷을 입지 않은 온갖 이미지, 인상, 개념,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을 일컬어 철학자들은 표상이라는 단어로 불렀고요.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 것조차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아직 판단하지 않은 것을 생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표상적인 사람이라고 편의적으로 칭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논리적인 사람과 표상적인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흥미롭게 비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생각의 크기가 아주 다르거든요. 표상적인 사람도 인간이므로 당연히 판단을 내리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개념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보다는 개념들을, 단어들을 머릿속에 놔둔 상태조차 생각으로 여기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그 생각의 범위가 큽니다. 단어 하나만으로도 기억의 흔적마저도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표상적인 사람은 아직 단어가 부여되지 않은 이미지나 음악조차 생각이고 내가 판단하지 않은 타인의 생각조차 내 생각처럼 비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인 사람은 생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개념들이 있는 것만으로는, 머릿속 이미지만으로는, 막연한 느낌만으로는 생각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표상적인 사람에 비해 생각의 범위가 작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논리적인 사람과 표상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토론은 더욱 안 될 것 같고요. 논리적인 사람은 이미 자기 머릿속에 자리 잡은 판단을 자기 생각으로 꺼내면서 대화하지만 표상적인 사람은 실시간으로 단어들을 조합하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답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에 해당되십니까?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만났던 상당수의 사람이 표상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 머릿속에서 자기와 같은 판단이 생겨나도록, 즉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단어들이 연결되도록 도와주면서, 의도하면서 소통하시는 게 좋겠지요.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이 표상적인 사람이라면 대화하면서 순발력 있게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만족하지 마시고요.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는 주제에 괜히 자기 머리가 좋다고 막 스스로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 태도로 사는 건 타인에게 의존하는 인생입니다. 타인을 만나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는요. 사람은 자기 오류를 바로잡을 때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오류를 정정을 하려면은요, 오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려면 잘못되더라도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표상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잡을 오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의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표상에 머물 게 아니라 설령 오류를 할지라도요,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생각으로 나아가는 게 성장에는 이롭습니다. 즉 머릿속에서 서로 다른 개념들을 잘 선택해서 연결하는 훈련, 습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 관찰하면 그 무엇인가를 판단해 보고요. 또 무엇이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것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자기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대체로 그 판단은 오류일 가능성이 있겠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가 아니더라도 미래의 내가 그 오류를 바로 잡으리라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여러분은 더 논리적인 사람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오류에 사로잡힌 나를 정정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요. 사고력과 판단력은 같은 말입니다. 판단력은 어떤 단어에 다른 단어를 연결하는 힘입니다. 그런 판단력에 의해 문장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한 개의 문장만을 살펴본 거거든요. 그 문장이 판단이며 명제이며 생각이었습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했잖아요. 그래봤자 한 개의 문장에 불과했고요.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도약합니다. 감사합니다.